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네요. 제가 지금 연구실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화요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올해는 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미뤄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참아야 되는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셨던 분들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여러분들이죠. 네. 자, 근데 또 우리가 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험을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고, 그 다음에 또 국가직까지 한 달 정도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또 다음에 이어질 국가직을 잘 보게 하는 어떤 도움닫기의 발판이 돼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또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시험이 모두에게 미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즉 경쟁자도 정말 다 같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기존에 쓰셨던, 그래서 이전부터 쭉 써왔던 책들을 쫙 점검하셔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내가 모르는 것에 막 집중하셔가지고 이것도 몰라, 이것도 아직 안 외웠어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떠시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과 불안정한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구별해서 내가 시험을 볼 때 잘 해낼 수 있는 요소, 그리고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모의고사 푸는데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 모두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원래 동형 모의고사라고 만들 때 모두 다 기출 난도로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체감 난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기출로 사실 합격 점수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니까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텍스트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집에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나쁜 머리를 가지고 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 어떻게 해놔야 돼? 운동선수들이 기록을 단축할 때 모래주머니 차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출보다는 어려운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시면 실제 그게 체감 난도가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려운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면 실제 당일날 시험지가 좀 더 쉬워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만들 때 어느 정도의 난도를 반영을 해놨냐면요. 기출보다 대략 L1 같은 경우, 레벨 1 같은 경우는 10점에서 15점 정도 어렵게 만들어 놨고요. 한 3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를 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는 한 20점 정도의 난도를 제가 구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선생님 그럼 좀 미리 해주지, 왜 이제 와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매번 화제의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한 다음에 점수를 옆에다 더해서 적어놓더라고. 그래서 뭐 60점 받았어. 근데 옆에다가 80 막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되게 잘하고 있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시험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 제 모의고사 점수에다가 한 15점, 20점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점수고 컨디션 좋으면 더 받을 거예요. 라고 이제 와서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자신감을 가져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모의고사로 기가 죽으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의고사를 쉽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모래주머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일날 모래주머니를 딱 떼고 당일날 뜰 때 신기록을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끝까지 쉽게 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내 풀이에 대한 부분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모의고사 봤을 때 지금 계속 연습 중인데 20분 내에 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내동 읽고 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20분 안쪽에 끊어내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억지로 막 빨리 찍어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는 풀어내고, 그리고 딱 봤더니 이 부분은 너무 생소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읽고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거나 그러면 별표를 치면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이래독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풀어주신 다음에
어떤 걸? 내가 잘 알고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먼저 결정하면서 한 바퀴 20번까지 돌린 다음에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봤을 때 내가 목표한 시간대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러고도 한 2분 남았어. 3분 남았어. 그러면 그때 별표 친 문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20분을 다 쓰면 어쩌죠?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장에서도 본인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못 놓기 때문에 결국에 100번까지 끝까지 못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결국에 득점이 되지 않을 문제를 잡고 놓지 못하면 그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점수를 줄 문제 위주로 빠르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확보해서 별표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잊지 마시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딱 이틀이더라도 이제 백제를 꾸려보세요. 그래서 백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아침에 훈련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침머리 쓰실 거니까 아침에 백제를 꾸리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 기출로 꾸리셔도 되고 선생님들 모의고사로 꾸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쉬운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하고 막 틀린 문제 연연하지 마세요. 특히나 토요일 바로 전날은 백제를 풀어보시되 채점은 하지 마세요. 그게 너무 영향을 주거든요. 멘탈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 전날 문제 푼 거에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되게 궁금하고 찝찝하고 그렇겠지만 그냥 백제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여러분들 채점하고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분에 이렇게 진폭을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 좀 하시고 그리고 밤에 야식 끊으셔야 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요. 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볍게 문제를 풀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예열을 해서 아침에 되게 가장 컨디션이 좋은 머리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험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도 좀 일찍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합격생 조교가 얘기해 준 건데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시험장에 본인은 제일 일찍 갔대요. 일찍 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봤대. 그런 다음에 책상도 이게 흔들거리지 않나 이렇게 힘을 줘보고 의자도 이렇게 흔들어 봤대요. 근데 삐걱삐걱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꿨대요. 그래서 책상이랑 의자의 컨디션도 최상의 것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꿀팁 알려줬는데 바로 옆이랑 바꾸면 안 된대. 왜냐면 옆에 사람이 삐걱거리거든. 그래서 교실에서 자기랑 제일 먼 데랑 바꿨대요. 아무도 없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본인한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 친구 작년에 국가직이랑 서울시 두 번 붙었어요. 네.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는 점수 중에 최고의 점수를 토요일날 받을 거다. 스스로 주문을 외시고 그러니까 긴장한다고 점수 못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긴장은 자연스러운 거다. 다 경쟁자들도 긴장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좀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날은 푹 주무세요. 그래서 토요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내가 시험을 봤다라는 그 사실까지 내려놓고 자 집에 와서 주무세요. 푹. 근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니까 시험을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해야 돼. 집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자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제가 시험에 망쳤나? 방문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시험 오늘 그럭저럭 봤어. 나중에 결과 봐야겠지만 그리고 국가직도 남았으니까 계속 열심히 할 거야. 나 오늘만 좀 쉴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오늘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푹 주무세요. 그런 다음에 일요일에는 자 전체 꺼내놓고 채점을 이렇게 싹 해보시면서 중간 점검 하셔야 되겠죠. 이제 중간 점검인 거예요. 시험이 끝나면. 국가직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맞고 뭘 틀렸나 보면서 역시 이거 뭐 풀면서 찝찝했는데 틀렸군. 이 부분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어. 하면서 자기 진단을 하면서 채점을 싹 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반성은 도움이 안 돼요. 감정적인 반성이 아니라 냉철하게 목차를 쫙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약점 체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러면 국가직까지 더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뭐 추가로 해야 될 강의가 있을까? 아니면 추가로 봐야 될 책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다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그렇게 채점하고 자기 진단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총평 올려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평이랑 해설지 올려둘 테니까 그거 쭉 보시고 월요일에는 제가 무료 특강 합니다. 그래서 무료 특강을 라이브로 해요 또. 그러니까 방문가게 아침 9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지방직에 대한 상세 분석, 지방직 서울시에 대한 상세 분석과 함께 국가직까지 남은 기간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직 서울시 나온 거 보니까 국가직 때도 이럴 것 같다 라는 여러분들의 어떤 게 도움이 되는 예상이나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방직 서울시를 위한 전략 특강 월요일날 하니까 그 월요일날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날 만약에 못 들으시면 제가 무료 특강으로 올려둘 테니까 무료 특강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주에 제가 금요일날 국가직 모의고사 바로 시작합니다.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일주일씩 쉬려고 그러는데 아니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일주일을 쉽니까? 그래서 그 주 금요일에 국가직 필사직생 모의고사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필사직생 모의고사는요, 제가 진짜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자, 국가직, 작년 국가직 있죠? 작년 국가직 부급과 문항의 순서, 텍스트의 비율, 이런 것들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느낌이 최대한 나면서도 그러면서 독해를 살짝 어렵게 냈어요. 왜? 작년에 국가직 국어 엄청 쉬웠죠? 자, 근데 많았잖아요, 독해가. 저는 이걸 하나의 경고로 봤어요. 어떤 경고와 예고냐. 이제 우리 앞으로 독해 많이 낼 겁니다. 근데 이번에 독해가 갑자기 많아지면 놀라실 테니까 쉽게 일단 내드릴게요. 이런 신호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국가직은 독해 비율은 비슷하면서 혹은 아니면 비율은 조금 한두 문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난도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 국가직 시험지랑 똑같이 만들어 드리면서 독해 문제 난도만 살짝 올릴게요.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해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직 필사직생 모의고사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응원 그리고 추후 일정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카페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끝까지 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토요일날 정말 토요일 새벽까지 질문 올라온 거 다 받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불안하시거나 혹은 아니면은 막판인데 공부하다 모르는 거 나왔거나 그러면 제 카페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잘 보실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갈 겁니다. 지금까지 난 쭉 운이 없었어. 토요일날 운이 좋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원래 운이 좋은 편이야. 토요일날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우리 월요일날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고 토요일까지 좀 더 힘내신 다음에 푹 주무시고 월요일날 만나요.